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게 소위 신탁 전세 사기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면 LTV, DSR이 적용되면 집값의 70% 정도 대출이 된답니다. 그러나 신탁 등기를 하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집 가격의, 즉 부동산 가격의 약 80% 정도까지 대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소위 빌라나 다가구의 경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등기를 한답니다. 신탁이라는 건 맡긴다는 뜻이죠. 명의를 맡기면 수탁자, 수가 받을 숫자죠. 명의를 받는 사람을 수탁자. 그래서 신탁 회사가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소유자고요.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인데요. 위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 등기를 하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신탁자, 즉 위탁자인 원래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의 경우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도 전혀 받을 수 없답니다.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를 받죠. 2023년 2월 21일부터는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가밀억제권역, 그리고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의 경우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7,500만 원까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인 원래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우선 면제도 전혀 받을 수 없고 우선 수익자가 공매 넘어가면 우선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147만 건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판례를 보면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의무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제시하고 신탁 관계 설정 사실,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 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님들은 반드시 확인 설명서에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월세 중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세는 위험하죠. 지금 서울에서 거래되는 거의 임대차 계약의 거의 55% 이상이 월세 계약이랍니다. 전세라는 것은 세계 유일 우리나라밖에 없죠.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표제부가 표시사항,
L9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누구 앞으로 수탁자인 무허가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원부 번호가 나옵니다. 제가 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지웠는데요. 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번호를 알려주면 신탁원부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통해서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수탁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원부인데요. 신탁원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신탁원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위탁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 수탁자, 명의를 받은 사람,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탁 목적과 신탁 종류 사유를 기재해 놨고요. 우선수익자와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우선수익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은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수탁자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신탁원부를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인터넷으로 직접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2024년 12월 21일부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 주의사항 등기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제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된 표시 아래에 어떤 사항이 기재되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서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됩니다. 워낙 신탁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2024년 12월 21일부로 이제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주의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이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게 사설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대행업체에 맡기니까 15,000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메일로 신탁원부를 보내줍니다. 근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열람하면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수가 많으면 돈이 조금씩 더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바쁘신 경우에는 이 대행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행업체들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신탁원부 대행이라고 치보면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탁원부를 열람해서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수탁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탁 사기,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